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 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 그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앙진 시기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진 시기랄 같으면은 동진 이후에 남조는 강남의 그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건강, 지금 남경이죠.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향락적인 귀족 사회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문학도 그래서 귀족 문화인 오락물 내지는 교양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시는 내용보다는 표현 기교라든가 성률에 치중해 가지고 창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그 심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창된 그 사성 팔병설은 시의 성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성조, 운율, 높고 낮는 거, 이게 이 심약에 의해서 제창이 됐어요. 이게 시에 이제 와가지고 선흥 등에 의해서 유행된 그 궁채시는 부미한 당시의 시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활약했던 시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이가 바로 이 사조하고 다음 시간에 할 유신 두 사람이라고 모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사조의 시, 오늘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유신의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조라는 사람은 464년에 태어나서 49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자는 현위, 그리고 그 진부 양하, 하남성에서 위치하죠. 양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사령운의 사조니까, 같은 성씨니까 일족입니다. 남조 제나라 때 그 중서랑, 상서전 중랑, 뭐 이부랑 이런 벼슬들을 했고 또 선성 태수를 역임했기 때문에 사선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여튼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또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령운을 대사라고 그래서 여긴 사령운만큼은 못하지만 소사라고 불렸을 만큼 사령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인입니다. 시인은 참 청신하고 유려하고 회삽한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약은 200년 이래로 이런 시는 없었다고 아주 격찬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조입니다. 이백도, 이태백도 복내의 문장과 건하는 풍골 중간에 사조가 맑게 뛰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평이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는 선성에서 그 재임했던 2년 동안에 쓰여졌는데 산수시는 자연계가 지니고 있는 그 극치의 미를 아주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혹자는 200년이나 잠재했던 단시가 사조에 이르러서야 정식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유명하고 뛰어난 시인입니다. 작품집으로는 사선 성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사조의 시 유동전이면은 유는 놀유자니까 놀다, 어디에서 동전이란 데서 놀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동전은 당시 그 건강, 지금 남경이죠. 그 건강에 있던 아주 유명한 명승지로 지금 그 남경시에 있는 종산 아래가 있었습니다. 종산 그 밑에가 이 명승지가 있었는데 제나라 그 무제인 문예태자가 이 동전의 경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곳에 누관을 짓고 늘 이 일대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사조는 이 건강에 있을 때
종산에 장원이 있었으므로 자주 동전에 가서 유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전, 동전에서 놀다. 자, 그러면 한번 시를 훑어볼까요? 척척 고무종이요 휴수공행락이라. 이건 원래 척자는 친척 척자지만 이거 근심할 척자입니다. 그래서 척 하니까 이거 척자로 되니까 이 의태어지요. 근심스러운, 다시 말해서 근심이 깊은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고무종이요 괴롭다 그 말이에요. 괴로울 꽃자. 없어요. 뭐가 없어? 즐거워할 종, 즐길 종.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괴롭지요. 예. 그래서 즐거움이 없어서 괴롭고, 예. 근심이 깊고, 즐거움이 없어서 괴롭고, 휴수공행락인데, 이끌 휴자, 끌 휴자 아닙니까? 손을 이끌고, 공행락이라 함께, 공자, 행락, 우리도 행락철이라고 그러죠. 즐길 낙자가 있으니까, 놀고 즐기는 것을 행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끌고 간다는 것은 친구 손을 잡고 손을 끌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함께 즐겁게 노닌다. 그 즐거움이 없으니까 즐겁게 노니려고 행락을 했다는 얘기죠. 자, 시문 청루사요 수산망균각이라. 시문 찾을심 구름은 이것은 구름을 찾는다는 것은 구름을 해친다는 얘기예요. 구름을 해치고 청루사라. 척은 오를 척자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냐? 루는 여러 루자 포개다라는 뜻이 있죠. 사는 이거 정자, 루각 정자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개진 정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중첩된 정자, 즉 높은 정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을 해친다는 것은 그 구름이 이렇게 막 천변만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죠.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이런 구름. 이걸 보기 위해서 정자에, 그 높은 정자에 올랐다. 그러니까 구름을 찾아서 높은 정자에 오르고, 그 다음 수산망균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산은 따를 숫자 산을 따라서, 그러니까 산길을 따라서 갔던 모양이에요. 망균각이라. 바라본다 해서 바라볼 망자. 뭘 바라보느냐? 균각. 여기서 균각이라는 건, 균이라는 것은 버섯균자입니다. 그리고 각은 그 누각각자 아닙니까? 버섯 누각이라는 것은 버섯과 같이 처마를 버섯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화려한 누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길을 따라 가지고 가서 화려한 누각을 바라본다. 원수예천천 그랬는데, 이 원수예천천이라는 것은 원수, 멀 원자 나무 수자, 먼 숲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 숲에 있는 그 나무가 애는 희미할래 자입니다. 희미할래 자고 천천, 원래 두렁천자입니다만은 천천, 이거 첩자로 두 글자 같이 써졌을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거져서 빽빽한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목이 무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목이 무성하니까 그쪽이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죠. 어둑어둑하게 보이죠. 그래서 멀리 나무 숲 있는 대로 희미하게 초목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생연분망막이라. 생연은 연은 안개연자지요. 연기연 혹은 안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생이라고 그러죠. 안개가 피어올라서, 분은 가루분자인데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막은 넓을 막자가 두 개가 또 첩자로 되시요. 그러니까 연기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 옅게 퍼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망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개가 어지럽게 피어오르는 이 안개가 어지럽게 퍼져나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어희 신하동이요. 조산여 화락이라. 자, 어희는 고기 어자 희롱할 이자니까 물고기가 희롱을 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는 거예요. 노니까 신하동. 참 멋있는 글자는 새로운 신자 매라자 새 연꽃 하자예요. 매라자가 이거 연꽃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난 연잎이 움직일 동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렇게 노니까는 새 연잎이 흔들리고,
예, 아주 미세한 관찰이죠. 그 다음에 조산여 화락이라. 이게 조산인 거 새가 흩어져요. 예, 새가 가지에 있다가 이렇게 확 날아서 흩어지니까 나무려자 꽃아자 남은 꽃들이 락 떨어진다. 새가 이렇게 확 날아가면서 꽃들이 떨어지죠. 예, 아주 세밀한 관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댓글을 한번 봅시다. 부대방춘주요 환망청상곽이라. 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대할 뜻자 아니 볼자. 대하지 않아. 뭘 대하지 않냐. 방춘주라. 춘주라는 것은 봄춘짝 술주자니까 봄술이란 말입니다. 예, 봄에 빚은 술을 대하지 않는다 해서 방이 향기로운 빵이니까, 예, 향기로운 봄술, 예, 방춘주, 향기로운 봄술을 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향기로운 봄술이니까 얼마나 마시고 싶은 술인데도 요걸 대하지 않고 환망청산곽이라. 환망 돌아보다 그 말입니다. 환은 돌아볼 환자, 망은 이거 망자라는 것은 볼망자지요. 자, 뭘 보려면 뭘 돌아봐야 돼? 머리를 돌려봐야죠. 그래서 환망이라는 것은 머리를 돌려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청산곽이요, 푸른 산으로 된 곽, 성곽이요. 푸른 산의 성곽. 요 성곽각자죠. 그러니까 푸른 산에 가까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성곽을, 예, 고개를 돌려서 두루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좋은 방춘주를 마시지 않고 대하지 않고 성곽을 바라봤을까요? 이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향기로운 봄술을 마실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정취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그 자연이 있는 청산 쪽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술은 갖고 갔지만 술 마실 생각도 없이 이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본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동전, 참 우리도 동전에 가서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시는 결론적으로 이 시인이 친구와 함께 동전에서 논이면서 바라본 경치를 묘사한 것을 우리가 방금 어구풀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청신하고 유려한 필치로 그 산수 자연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를 잘했죠. 예, 그래서 중간에 그 경치를 묘사한 구절들은 시인이 이 시를 쓰며 있어서 그 많은 그 수련을 닦았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꼭 한편은 수묵화 같은 이 묘사는 매우 생동감 있는 구도를 갖추고 있죠. 거기서 보면 원수, 멀리 있는 나무, 먼 경치를 묘사한 것인데 또 어희는 또 가까운 경치를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 원근법이 제대로 됐어요. 멀리 있는 걸 묘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것을 묘사하고, 원수는 큰 경치를 묘사하고 동시에 정적인 데 비해서 요 어희는 뭡니까? 작은 경치 앞에 가까이 있는 경치를 묘사하면서 고기가 움직이고 있는 이 동적인 세계, 이런 걸 묘사하는 식. 이런 식으로 다 어떤 구도를 미리 다 생각해가지고 시를 쓴 것 같은 아주 대단한 시인입니다. 그래 아주 이 표현이 사조우 아주 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조우 시는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낭송을 한번 해볼까요? 유동전이라. 동전에서 논일다. 척척 고무정이요 휴수 공행락이라. 근심스럽기만 할 뿐 아무런 즐거움이 없음이 괴로워서 친구의 손을 이끌어 함께 즐겁게 논인다. 시문청두사요 수산망흉각이라. 구름을 찾아 높은 정자에 오르고 산을 따라서 화려한 누각을 바라다 본다. 원수의 천천히요 생연푼망막이라. 멀리 나무들은 어슴푸레하게 무성하고 안개 피어서 어지러이 넓게 퍼지고 있네. 어이 신화동이요 조산여 화락이라. 물고기 장난에 새로 돋은 연잎이 흔들리고 새가 흩어지니 나무꽃이 떨어진다. 부대 방춘주요 환망청산 가기라. 향기로운 봄술을 대하지 않고
머리 돌려서 청산에 가까운 성곽 쪽을 바라보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